만약에 이분들이 맡은 캐릭터가 SNS에 본인의 소개를 올린다면 과연 어떤 해시태그를 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한 분씩 그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작품이 작품인 만큼 화면에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해시태그가 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인물인지 그 단어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규영 씨가 맡은 서아리, 어떤 인물인가요? 자, 저 앞쪽에 보이죠? 네, 규영 씨. 본투비 셀럽, 네. 스토리, 탑 인플루언서, 라방 폭로전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좀 섞어서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리는 실은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본투비 셀럽,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굉장히 개성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매력으로 보였는지 탑 인플루언서, 네, 한순간에 탑 인플루언서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어떠한 사건들을 거쳐서 한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아리가 다시 어느 날 나타나서 라방 폭로전을 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리가 어떤 이 세계에 대한 폭로를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서 이야기들이 점점 미스터리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완벽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했기 때문일까요? 이번에 박규영 씨의 3단 변화를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3단계로 나누자고 하면 우선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던 아리? 1단계가 있을 거고, 이제 탑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한 아리가 있을 테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어두운 모습의 흑화된 아리, 네, 흑화 아리,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3단계에 따른 스타일링 변화도 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그럼 박규영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과 그래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규영 씨. 네, 사실 아리가 상황의 변화도 굉장히, 아까는 3단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태가 좀 자주 변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변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의 도움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상의도 많이 드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한준경과의 로맨스도 있고 또 윤시원과의 워맨스도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청아 씨랑 거의 촬영할 때 거의 2-3시간씩 매일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연장이 돼서 한 번 전화를 하면 최근에도 2시간은 거뜬히 제가 수다를 가끔 떨어요. 이제 드라마 때문에도 그렇고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에요. 나도 물어볼 게 있는데. 예, 그렇죠. 네, 두 분이서 항상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통화 중. 이 두 분이 지금도 마침 그 사이에 앉아 계시네요, 강민혁 씨가. 좋습니다. 자, 로맨스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자, 그렇다면 이분과의 로맨스도 궁금합니다. 한준경 어떤 인물인지 강민혁 씨 소개해 주시죠. 네, 해시태그 한준경, 호기심, 재벌 3세, 단 한 명의 팔로잉,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네. 일단 한준경은 재벌 3세 기업의 젊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이제 서아리라는 여자에 대해서 첫 만남부터 쭉 이제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아리가 궁금해서 SNS를 하지 않았던 한준경이 계정을 만들어서 단 한 명의 팔로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서아리고요. 또 한준경의 성격을 살짝 얘기하자면 자칭 얘기해 주세요. 더 궁금해졌어요. 괜찮아, 자칭? 할 수 있어. 자, 자칭. 네, 자칭 민혁 씨.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소개할 만큼 직설적인 성격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물이 어찌 보면 좀 호감을 사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데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표정과 대사 연습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 이건 살짝 좀 과장이 됐고요. 예.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단어를 제가 직접 말을 하려면 정말 가진 모든 기름기와 담백한 걸 다 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툭툭 내뱉는 거를 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일상 단어처럼 밥 먹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몸과 내 영혼과 일체가 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떤 겁니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뭐 자, 지금 빼고 있어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담백함도 빠지고 있고요. 예. 일단 웃으면 당연히 안 웃으면 되고. 안 되고, 네. 제가 뭐 좀 정림 누나 만나도 제가 누나를 항상 공주로- 웃는 얼굴인데 네. 원래는 그쵸. 예? 그런 웃지 않고 웃지 않고. 모두를 공주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하나의 표정. 네. 자, 가볼까요? 뭘까요? 예. 어딜 가죠? 저를 공주로 예.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 우리 기자님들을 공주로 만들어 주세요. 갑니다. 강민혁 씨, 하나, 둘, 안녕하세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자, 하나, 둘, 셋. 안녕, 나의 공주. 어?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준경은 잘했으니까 드라마를 아니요, 보시면 잘했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명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예. 아니 사실 이 우리 민혁 씨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데 이동건 씨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아니, 제가 저렇게만 하지 말라고. 네. 아니, 워낙 선배님 이제 이동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또 작품을 한 또 대선배님이시고 그렇죠. 또 저보다 더 늦게 한 것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설렘 유발자잖아요. 그럼요. 예. 네. 농담이고요. 사실 극 중에서 이동건 선배님이 맡은 이제 진태전이랑 한준경이라는 캐릭터가 남자 둘이서 이제 좀 긴장을 일으키는 그게 긴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준경이라는 캐릭터가 또 질 수 없고 자신만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동건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눴을 때 되게 디테일하고 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든 이제 연기를 할 때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촬영을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건 씨 참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가 지금 느껴지네요.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알려준 거는 그냥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연습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민혁 씨가. 그래서 난 진짜 밥 먹을 때도 대본 보고 잠들기 전까지 대본 본다. 난 그거밖에 없다. 그 얘기만 해줬습니다. 대본 이즈 마이 라이프. 네, 맞습니다. 예, 오. 네. 부족한 재능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진짜 교과서 같은 너무나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말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청아 씨가 맡은 역할 살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청아 씨, 시연 어떤 인물인가요? 지금 일단 해시태그가 어나더 레벨, 네. 로얄 패밀리, 독보적 영향력, 선망의 대상 맞아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시연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올라가고 싶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냥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게 정해져 있는. 그래서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연이 해줘야 될 게 이 욕망의 덩어리들이 최종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지향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서 정말 이번 역할을 하면서 좀 약간 상상력도 많이 발휘해야 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조사도 좀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과연 내가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인물들, 그런 세계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상상으로 저도 많이 표현을 했고요.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아마 가장 그 어나더 레벨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 선망하는 대상이자 이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보면 좀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제 해움재단의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얽히게 되면서 이 아리를 만나게 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결핍과 그리고 또 설렘과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인물의 어떤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인물입니다. 고민이 청아 씨가 얼마나 깊었는지가 느껴지는 게 이 지금 스틸만으로 봐도 스틸만 봐도 어나더 레벨이라는 게 바로 예. 저 목걸이가 되게 비쌌어요. 네. 목걸이 뿐이겠습니까? 지금 예, 저 모습 그대로가 선망의 대상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아 씨는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촬영 후반으로 갈수록 리얼하다로 바뀌었다고요? 제가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 뉴스 기사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폭로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막 진짜 뭐 앞광고 뒷광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SNS가 너무 이제 활성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로 시작해서 뭐 정말 빌딩을도 사시고 막 이제 진짜 어떤 CEO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와 우리 드라마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 지금 이 세계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저도 더 현실감 있게 연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이청아 씨가 연기하면서 강민혁 씨 그리고 박규영 씨랑 함께 연기하면서 매번 짜릿한 순간을 느끼셨다고요? 저는 현장에서 좀 그 인물인 척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우아한 사람인 줄 알았었다가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제 실체를 다 알아버렸는데, 이 친구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3명이 이제 붙는 어떤 한 씬이 있었는데, 정말 좀 전까지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언니 누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슛이 들어갔는데 정말 눈앞에 진짜 민혁이가 재벌이었나? 이런 느낌과 정말 규영이 너무 털털하고 너무 소탈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진짜 핫 인플루언서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난다, 짜릿해, 재밌어 막 이러면서 그 끝나고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방정을 떨었죠. 이야, 자 우리 청아 씨가 짜릿할 정도면 그 씬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입니다. 4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이동건 씨가 맡은 인물 살펴볼까요? 자, 동건 씨 어떤 인물인가요? 네, 법무법인 태강, 무소불위, 젠틀한 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불위라는 이 해시태그가 제일 제가 맡은 진태전이라는 역할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저는 이청아 씨의 남편 역할이고 또 민혁 씨의 친구 같은 선배. 그래서 굉장히 셋이 있을 때는 평범하고 뭐 재밌는 위트 있는 이런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에 너무 취해서 오히려 그 돈과 권력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런 좀 강한 자의식, 지나친 자의식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동건 씨 스스로 캐릭터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나 진태전이야 라는 대사라고요? 네, 이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 진태전이야.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반복되고 후반부로 가고 저도 이제 이 역할이나 작품에 빠져들면서 이 대사를 할 때 묘한 흥분과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대사가 너무 좋다. 이게 나 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왔네요. 인생 대사가 왔어요. 지금 사실 이동건 씨 하면 이 안에 너 있다로 대표됐었는데 이제 나 진태전이야로 바뀌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연기적으로도 결이 다른 도전일 수밖에 없었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나 진태전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 진태전이야.
더 무서워요. 마지막에 그렇게 네. 웃으면서 하니까. 약간 이런 아, 느낌을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네. 자아가 강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그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의상도 톤온톤으로 굉장히 잘 맞고 있고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우리 그 동건 씨와 청아 씨가 그림체 합이 너무 좋다. 얼굴 합이 정말 잘 붙는다. 이런 극찬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건 씨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희 그 세트장에 놓여야 될 이제 웨딩 촬영,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때 얘기들을 해줘. 진짜 닮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 로열 패밀리 같은 느낌. 자, 두 분 살짝만 가까이서 포토 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하나, 둘, 셋. 두 분 자연스럽게. 네, 진짜 그림체가 로얄 패밀리 같아요. 지금 일단 황금색을 입으셔서 네, 충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효성 씨가 맡은 인물 궁금한데요. 효성 씨, 미네 소개해 주시죠. 네. 미네는 이제 신흥 귀족 가비네 그리고 before 고교동창 after 라이벌인데요. 미네는 굉장히 수많은 팔로워들의 사랑과 추종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성공한 브랜드도 갖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인플루언서예요. 신흥 귀족 그 자체고요. 그 핫한 인플루언서 모임이 또 있는데 그 가비네라는 모임의 멤버고요. 아리랑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리가 부잣집이어서 아리에게 명품 가방, 아리가 버리는 명품 가방을 막 얻어서 메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아리가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 나의 팔로워 수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잊었던 자격지심까지 건드려지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 이렇게 빨려들어서 들었는데 이번에 미네 역할을 하면서 정말 화려한 옷이라는 옷, 뭐 스타일이란 스타일은 다 해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미네 덕분에 정말 화려하고 비싸고 그런 좋은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어볼 수 있었어요. 미네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스스로 잘 해냈거든요. 나는 의리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고 성공한 브랜드도 갖고 있는 완벽한 스타야 이런 자신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오늘의 저 같은 굉장히 불사조 같은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러블리함 속에서 화려하고 비비드한 컬러감을 가져가서 정말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스타일도 스타일이고 실제로 이제 미네가 그 작품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네네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부에서 이제 미네가 라방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씬이 이제 시청자분들과 아리한테 나 이 정도로 잘 나간다라고 잘 보여줄 수 과시를 있는 좀 할 수 네네네 있는. 네. 자연스럽게 그런 씬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유튜버 천재 이순국님께 좀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력을 보여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보통은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대사 그런 말은 주위에서 해주기 마련인데 미네는 그걸 라방하는 중에 스스로 뱉으면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잘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대사를 추가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야, 뭐 우리